기자들이 생생한 취재 후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여야를 밀착 취재하는 기자들 소개합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 출입하는 서영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구하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하림입니다. 네,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새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치부 기자들이 제일 바쁜 게 선거 때잖아요. 우리 서영석 구하림 기자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했는데 또다시 선거의 시간 왔습니다. 1995년 동시 지방선거 실시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간 간격이 가장 짧다고 하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출마 여부 놓고 고민하던 거물급 후보들의 출사표가 이어진 한 주였습니다. 신경전도 가장 뜨거운 경기도부터 보겠습니다. 이 서 기자, 그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유 의원이 아주 고심을 거듭하다가 출마 선언한 것 같아요. 네, 유 전 의원 같은 경우 대선 이후 정계 은퇴까지 고민할 정도로 고민이 길었는데요. 가족 같은 경우도 뜯어 말렸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결심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난 대선 결과 성적표를 보면 딱 왜 이렇게 고민이 길었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윤석열 당선인은 45.62% 득표했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50.94% 득표했습니다. 유 전 의원 입장에선 이것만 보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는 거여서요. 앞으로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족들 반대가 좀 특히 심했나 보네요. 따님 같은 경우도 그동안 유 전 의원이 선거하는 과정에 되게 응원을 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렸다고 하는데 결국 종국에 가서는 또 가족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 의원 벌써부터 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연고가 없다는 게 이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유 의원이 이 공격을 히딩크 얘기로 받아쳤어요. 히딩크가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서 월드컵 4강 진출시켰냐 이건데 서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히딩크 말씀하셨는데 히딩크는 감독 아니었습니까? 선수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딱 들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감독이라는 말씀인지 선수라는 말씀인지 저 같은 경우는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실제 유 전 의원 같은 경우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내 반발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경기지사에 도전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말 내놨고요. 함진규 전 의원도 토론에서 두고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대선 결과를 봤을 때 경기도에서의 싸움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승리의 카드를 뽑는데 고심이 되게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 의원은 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데 비슷한 비판을 받는 분이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인데요. 인천 계양에서 5선하고 또 인천시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 주소를 송파구로 옮겼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송영길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바로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일 전에는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제 사실상 시한을 딱 하루 남겨두고 주소지를 서울로 바뀌었다고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은 처형이 운영하는 임대차 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오늘 추가로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페이스북에 이런 말도 썼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당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출마할 준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이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셈입니다. 역시 당내 반발이 상당합니다. 아까 심재철 전 의원 이야기하면서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역시 인천이 낳은 정신 그리고 인천에서 거의 내리 5선을 하신 분인데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당시에 당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연 거의 직후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사실 송 전 대표가 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지가 좀 막힌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그래서인지 이제 송 대표 SNS 글을 보면은
이 명륜동 형님 집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촌 하숙집에서 시작해서 해방동, 영창동 이렇게 이 서울에 살았던 얘기를 쭉 하면서 네. 이제 유권자들을 좀 납득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인천 시민들 입장은 좀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민주당이 또 이 지난 재보선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를 한 데다가 대선 때도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5%포인트 아까 서 기자가 짚은 것처럼 5%포인트 밀렸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구 기자 그럼 그렇게 후보가 이 송 전 대표가 나와야 될 만큼 후보가 없는 겁니까? 네, 사실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서울시장을 노려온 우상호 의원은 대선 이후에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또 박영선 전 장관이 나와서 리턴 매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요. 또 박주민 의원 역시 출마가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공개 행보가 없고 정말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정세균 전 총리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런 인물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벌이는 거냐, 누군가 이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와서 어떤 살신성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됐고 이런 흐름 속에서도 결국 송 전 대표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송 전 대표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잠시 준비했는데 짧게 보겠습니다. 언제쯤 결심을?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이 강력히 요청을 받았다는 거를 강조한 거를 보실 수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근데 반면 경기도에서는 후보가 여럿이라서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과 달리 경기도는 민주당 후보들이 정말 쟁쟁하게 벌써부터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우선 이번 주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전격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을 하기도 이전에 이미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안민석 의원이 다소 거친 언어로 공격을 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관료 출신이라 유약하다. 지금 김동연에 대한 관심도는 물안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도 가만히 있으시다가 안민석 의원이 원래 말을 가려서 하지는 않는 분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고요. 또 경선 룰을 가지고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인 김동연 전 부총리 당원 50% 여론조사 이걸 좀 축소하자 이런 이제 의사를 내비쳤더니 바로 이제 또 안민석 의원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받아쳤고 또 아무래도 경기도가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전 지사를 배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재명과 내가 더 가깝다라는 식의 그런 경쟁도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정식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지지자들의 마음, 경기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가심에 새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안민석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전 지사와 15년 지기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의 인연을 이제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서 기자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한 곳에 간다고 들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 내일 제주로 향합니다. 4.3 희생추념식에 참석하는 건데요. 보수정당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참석한 적 없었고 당선인 신분으로 이 자리에 가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으로서 세 차례 이제 방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당선인도 이번에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을 하면서 4.3 사건을 두고 그 이념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걸 점점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참석이 당연하다는 입장인데요.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킨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오기로 약속했던 거를 바로 지킨다는 건데 이런 행보가 이번 주에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0일 보셨을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앞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명동 무료 급식소에서 밥퍼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약속한 걸 지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먹방을 찍든 쿡방을 찍든 이 밥 냄새가 날 때 특히 인간적인 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당선인을 두고
약속 강박증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수위 출범 첫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소상공인을 찾았고 둘째 날은 헬기를 타고 울진 산불 현장으로 찾았습니다. 이거 모두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건데 지켰던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약속에 관한 말들을 윤 당선인이 많이 내놨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약속. 제가 또 취임하고도 또 한 번 우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만큼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퍼 봉사활동 모습 보니까 두건이 생각보다 좀 잘 어울리네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민주당에서 윤 당선인의 이런 4.3 행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일단 당선인 신분으로 4.3 제주를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제주 지역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다소 이 희생자들이 좀 소외된 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정부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약속들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이제 다른 더 중요한 약속들은 안 지키느냐 뭐 이런 공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후보 시절에 손실 보상을 위해서 이제 50조 원 추경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야 간에 이제 회동이 계속 결렬되고 협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뭐 이런 큰 약속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민주당 출입 기자로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취임 즉시 50조 원 지원하겠다 이런 거를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말씀을 하셨었죠. 네, 이게 또 재원 마련이 어렵고 이 고충이 있겠지만 이 윤 당선인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추경 편성 요청하겠다는 이 뜻을 밝혔었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할 약속이었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기자들의 수다 첫 회부터 진화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수위 기자실이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은 이 통이동에 있는데 여기는 기자실이 없고 또 취재 환경도 제대로 갖춰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반에 기자들이 인수위 현판식을 이 도로 건너편에서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고 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취재를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취재가 아니라 구경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천막 기자실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 천막 기자실 잘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은? 일단 진화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진화라기보다는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상화가 됐다. 네, 그렇죠? 정상화가 돼가고 있고요. 일명 프레스 다방이었죠. 이 천막 기자실 지금은 없어진 거나 다름없게 돼버렸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통이동 인수위에 기자실이 따로 마련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기자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표현을 드렸듯이 윤 당선인이나 안철수 위원장 모두 통이동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이제 취재가 더 집중해서 하기 편해졌는데, 근데 이 프레스 다방이 없어지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 편한 접촉은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인수위에 기자들이 1,000명이 넘게 등록을 했거든요. 자기들도 취재를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통이동 기자실도 자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프레스 다방은 제2의 기자실, 그냥 천막 기자실로 변했습니다. 이 천막 기자실에 윤 당선인이 출근길 깜짝 등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없었다면 간담이 서늘해지는데요. 이 취재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2번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에 김치찌개 얘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기자들과 나눴었는데 앞으로 그런 모습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통이동 기자실이 생겼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또 찾아오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당시 천막 기자실이 다방처럼 생겼을 때 윤 당선인은 냉장고를 꽉꽉 채워 넣으라고 1호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관심이 시들하니까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실까요? 저렇게. 비었네요. 지금 텅 비어 있군요. 네, 텅 비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꽉 채워져 있을 때는 아이스크림도 가득했었고요. 보시면은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보이는데 보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서 기자가 이 냉장고 사진 공유했을 때 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확 눈에 띄었거든요. 이 당선인 취향을 기자들한테 강요한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선거 과정에서도 민초단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민초단이라는 게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윤 당선인의 취향이 반영된 것인지 냉장고 안에 이 아이스크림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기자들이 말하기를 다른 아이스크림들은 빨리 사라졌었는데 이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은 늦게 소진이 됐다.
윤당선인 만큼 기자들도 그걸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아이스크림 취향에는 저도 정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구 기자 어떻습니까? 민초단입니까? 저는 좋아하는데요. 제가 출입은 민주당이지만 만약 갔으면 저는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지금 통이동 기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청동 기자실은 반면에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냉장고가 비어 있거나 삼청동 기자실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런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냉장고를 보고 그런 그렇죠. 생각을 네. 했군요. 네. 네. 이번엔 기자들이 뽑은 이번 주에 한 컷 보겠습니다. 이 취재를 하면서 한 주간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한 컷씩 뽑아왔는데요. 먼저 서 기자 어떤 장면 골라오셨나요? 네, 지금 사진 보여주시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 장면 제가 오늘 뽑아봤습니다. 저 보시면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 당시? 거리가 좀 느껴져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예. 중인가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꽤나 있습니다. 좀 안 친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맞습니다. 정도인데요. 당시 만찬 회동을 마치고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넘게 대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그 공개된 화면상에서는 정말 저렇게 띄어져 있는 모습, 서먹서먹한 모습들이 주된 장면들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진들도 보여드릴 텐데 그것과 비교하면은 더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보시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장면과 비교한 모습인데요. 어떠십니까? 아니 사실 그 이재명 전 지사와 문 대통령 회동 때도 기자들이 좀 친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런 했었거든요. 얘기 나왔었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번 만찬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친해 보였던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회동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반려견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반려견 얘기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는 반려견 이름 아시죠? 토리. 토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반려견 이름도 토리인데요. 두 명이 모두 토리 아빠인 예. 겁니다. 만찬 회동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아이스 브레이킹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가는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키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정을 준 주인이 키우는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현행법상 문 대통령이 풍산개를 데리고 가지는 못한다는 건데 이 문재인 대통령 공식 SNS에서 풍산개 사진 올라왔을 때 이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었거든요. 이 구아림 기자, 이 곰이랑 송강이 누가 키워야 될까요? 보통 개가 아니라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개여서 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이 동물과로 생각하면 속지주의보다는 속지주의? 네. 이 속인주의로 그래서 키우던 사람 정준 사람이 키우는 게 낫지 않나 또 그리고 위탁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속지주의라고 쳐도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청와대는 아무도 없이 비워질 거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곰이랑 송강이가 행복한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구아림 기자가 골라온 사진 볼까요? 네, 저도 사진을 한 장 골라와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바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진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사진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총리를 맡지 않겠다. 그리고 당으로 복귀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사실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밤부터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 서영석 기자를 비롯한 이제 인수위 출입 기자들이 늦은 시간에도 이제 전화를 돌리면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저는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을 했는데 사실 이 기자회견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렇게 기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기자회견을 한 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생각인지 또 왜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사실 기자회견을 보통은 이렇게 서서 하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이 서 기자가 현장에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당일날 저는 새벽까지 그거 확인 전화 돌리느라 현장은 못 갔고요. 현장에 대신 제 동기가 갔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 평소부터 자연스러움을 되게 추구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총리직을 고사하겠다는 무거운 얘기를 하는 자리였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더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게 후문으로 듣자면
이 영상 취재 기자들 같은 경우 무거운 카메라 이렇게 어깨에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활보하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을 카메라에 담느라 되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는 맡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뭐 당연히 당권 도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위원장 실제로 이날 발표에서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흥미로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으로 돌아간다는 안철수 위원장이 어느 당으로 돌아갈지 참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합당을 두고서 이런 또 신경전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마지노선이 4월 첫 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뭐 후보 등록 경선 이런 과정 때문인데요. 앞으로 합당 흐름을 좀 봐야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들의 수다 다음 주에 더 생생한 현장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